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우리나라 상권에서 이제 항아리 상권의 유형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지형적으로 형성되는 된 지역 같은 경우는 후면이 이제 산으로 막혀 있고, 그리고 그 산에서 출발하는 도로를 따라서 좌우측에 주거지가 있고, 그리고 앞쪽에 상권이 형성되는 그런 형태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 이제 어쨌든 지형적인 형성에 따라서 형성되는 그런 항아리형 상권이고, 그리고 그 신도시나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이제 이런 항아리 상권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생활권 단위로 이제 어떤 그 상권 형성에 필요성이 있다면은 그 생활권 단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만 이제 어떤 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권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특히 이제 보면 서울이나 이런 쪽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그 지형적인 부분들과 이제 그리고 개발에 의해서 형성되고 하는 부분들이 합쳐져가 어떤 그런 항아리 상권 유형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상권이 은평구에 위치한 그 은평 뉴타운, 그러니까 이제 구파발 상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구파발 상권은 실제로 이제 그 아파트가 입주되고 한 그런 시점들은 2010년도 그 즈음입니다. 그 즈음에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도 보면은 그 어느 정도 어떤 그 주민들의 어떤 결집성들이나 그리고 상권에 유입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보면은 실제로 그 항아리형 상권이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후면 지역이 북한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쪽이 북한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 북한산 앞쪽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은평 뉴타운이 형성되는데, 그 또 중간 지점에 보면은 이말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말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구파발역에서 보면은 바로 이제 그 오른쪽 편에 보면은 그 보이는 산이 이제 이말산인데, 이 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70m 요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역은 우리가 이제 그 과거 그 도심에서 보면은 그 경복궁이나 이쪽에서 보면 약 한 10리 바깥, 그러니까 4km 이제 바깥에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지역이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어떤 궁녀나 그리고 은퇴 내시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그리고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 많이 어떤 분묘를 조성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말산에 보면은 그 구파발 지역을 이제 개발을 할 때 보니까 약 한 1,700개의 어떤 분묘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그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지역이 어떤 실제로 어떤 궁궐하고도 어떤 일정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명에서도 보면은 지금 박석고개라고 하는 부분들도 과거에 이제 궁에서 나와서 궁에서 필요한 어떤 경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달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농사를 지었던 그런 땅들, 이런 쪽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나올 때 그 여름에 장마철에 어떤 실제로 어떤 그 굉장히 어떤 그 험한 지역이 되고 하면 거기다 이제 도로를 깔았다고 해서 박석고개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붙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는 어떤 궁궐하고도 일정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 구파발 상권입니다. 물론 이제 현대에 넘어와서는 이게 68년도에 이제 김신조 사건이 났었을 때도 이 지역이 어떤 그 주요 침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구파발 앞쪽에는 보면은 이제 구파발 그 검문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점에 검문소가 생기고 그 이후에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그 아마 없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여기서 뭐 북한산으로 연결되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서울 도심이나 청와대나 이런 쪽도 바로 연결되고 하는 그런 지형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에 주요 그런 그 뭐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설하고 이 지역에 한번 그 상권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은평 뉴타운의 어떤 그 지형을 보면 그 중간에 이제 이말산을 중심으로 그 남쪽과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 이제 아파트 지역들이 형성되고, 그리고 상권 형성 도로가 는 주로 이제 보면은 그 중심을 통일로로 모두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로 향하게 되어 있는데, 이 통일로로 향하고 하는 도로의 구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통일을 전면에 두고 이제 진관 1로와 2로, 3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진관 1로는 남쪽 아파트 지역에서 통일로 방향으로 진행하여 이제 박석고개 교차로를 통해서
통일로에 합류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로에 합류되고 나면은 결국은 연신내를 통해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관 1로의 또 하나 흐름은 상권 형성 도로인 그 진관 2로에 합류하여 이제 구파발역 그리고 북쪽의 진관 3로와 연결됩니다. 이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진관 1로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진관 2로가 지금 그 실제로 구파발 상권의 메인 상권 형성 도로입니다. 실제로 이 그 주변에 이제 플라자형 상가들이나 그리고 구파발역 그리고 이제 롯데몰들이 모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관 1호가 실제로 어떤 그 이 지역의 메인을 형성하는 상권 형성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진관 3로는 이제 그 이말산 북쪽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인데 이 지역의 이제 주민들은 주로 이제 구파발 삼거리에 합류하여 이제 통일로에 이제 합류되고 그리고 이제 통일로에 합류되거나 그리고 진간 1호를 통해서 상권 형성 도로에 있는 그 상가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진간 3로로 나와서 진간 1호에 연결되어서 롯데몰이나 그리고 지금 플라이크 평 앞에 있는 그 플라자형 상가들 이런 쪽을 주로 이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연결돼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은평 성모병원 삼거리 방향으로 그 우회전을 해서 이제 통일로 합류되거나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이 지역의 상권 형성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아마 도로에 대한 부분들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은 실제로 이 상권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배후 인구와 이제 행정 등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파발역 그 배후 상권은 동쪽이 이제 북한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있는 그 뉴타운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동으로는 진관동에 해당이 됩니다. 진관동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그 실제로 이 지역에서 아파트가 그 개발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됐던 시점이 아마 2009년이나 본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시점 이후에 어떤 인구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그 2026년 5월 기준으로 인구수가 53,530명입니다. 실제로 이제 수도권의 어떤 그 주거지 기반으로 되는 그 지역의 어떤 행정동 인구가 이제 한 개 행정동이 53,000명 같은 상당히 많은 겁니다. 보통 우리 그 서울 도심에 보면은 뭐 구도심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53,000명 같으면은 한 개 행정동으로는 상당히 많은 인구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수는 21,523세대입니다. 실제로 이제 2만 세대가 넘어가니까 이 역시도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인구수에다가 이제 세대수를 가지고 나눠보면은 세대당 인구가 2.49명, 그러니까 2.5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서울에 지금 그 평균 세대당 인구가 한 2.0명 초반대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한 개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어떤 가족 구성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진 그런 세대들이 이 은평 뉴타운에 많이 산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가족 세대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로컬 상권에서 가족 세대당 구성원들이 많을수록 그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비율들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세대당 구성 인원들이 많을수록 서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이제 어떤 병원을 어디 가라든지 학원을 어디 가라든지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세대당 인구가 현격히 떨어질 것 같으면은 자기들 혼자 다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세대당 인구가 많을수록 어떤 로컬 상권은 실제로 잘 돌아간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연령은 44.5세인데 이 역시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45세 초반대니까 실제로 이제 약 1.0명 정도가 어떤 실제로 이제 우리가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일반 어떤 중장년층 대상의 어떤 메디칼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뭐 연령대가 높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빨리 고령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연령대가 낮은 부분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면은 중장년층의 어떤 어떤 과목들을 가지고 진료하는 경우들은 로컬 상권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40세 초반대에서 많이 결정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제 결국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몇 년 안 가가지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연령대가 이제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게 이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이런 그 뉴타운 같은 경우가 보면은 장점들이 아파트 개발이 이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가 이제 보면 지형적으로 상당히 어떤 그 옛날 그런 어떤 그 주거지의 어떤 그 배치도하고 사실은 굉장히 조금 닮은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평균 뉴타운 같은 경우 새롭게 어떤 그 지형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개발이 되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개 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이제 단지 규모가 이제 크기 때문에 실제로 단지의 어떤 그 세대 구성들이 실제로 어떤 상가를 이용을 할 때도 어떤 특정한 그 상가들이나 그리고 어떤 그 주변에 어떤 활성화되어 있는 상가들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지 규모가 크고 한 부분으로 상권 형성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의 이제 아파트의 어떤 세대수를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말산을 기준으로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진감 1, 2호의 어떤 그 아파트의 배우 세대가 7,641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말산 북쪽에 있는 진간 3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수가 이제 그 7,452세대입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두 개를 합치면은 약 한 15,000세대가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15,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전체 세대수가 21,000세대인데 이제 아파트가 10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게 이제 15,000세대가 넘으니까 실제로 상당히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우리가 그 실제로 메디칼 그 개원의 상권이나 상가를 판단하고 할 때도 이런 대단지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을 때는 그만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과 이제 다음은 그 메디칼 상가 형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파발 상권의 상권 형성을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했듯이 이제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도심 방향 이동로인 통일로 방향으로 내부 상권 도로인 진간 1로와 진간 2로, 진간 3로가 이제 향하게 됩니다. 좀 더 내부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상권을 살펴보면은 구파발역 그리고 롯데몰이 상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전면을 지나는 진간 1호에 이제 접한 상가들이 상권의 중심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진관 1호에 접한 상가들 중에 구파발 상권의 영향력이 큰 메디칼 상가들을 보면은 몇 개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관 1호 15번지에 있는 메트로플라자입니다. 메트로플라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의 그 메디칼 상가 중에서 가장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이제 개원의 어떤 그 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장 아마 이제 앞서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말산 북쪽 진간 3로에서 이제 이동하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면에 이제 그 집격이 큰 롯데몰이 위치하여 이말산 남쪽의 주민들의 접근성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주민 이용이 가장 많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이 이제 이 건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대표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개원 과목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이제 거주 구성이 잘 반영되어 주민 이용이 가장 많은 내과와 그리고 정형외과,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나 피부과 그리고 치과, 한의원이 개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면 로컬에서 개원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는 상가가 이제 메트로플라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간 3로 20번지에 위치한 SW 메디칼 타워입니다. 메디칼 타워 이건 이제 메트로플라자 바로 옆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측면에 이제 메트로플라자가 위치하고 그리고 이제 전면에 롯데몰이 있어서 전체 주변의 직격성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메디칼 상가 같은 경우는 같이 직격이 되었을 때 그만큼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트로플라자와 그리고 SW 메디칼 타워가 함께 붙어 있고 한 부분들은 실제로 같은 과목대로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경쟁을 하겠지만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가 선택에서는 오히려 이제 떨어져 있는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가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같이 붙어 이제 상권 입지가 좋은 그런 위치에 함께 붙어 있는 상가들이 좀 더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간 3로와 진간 1호가 만나는 이제
그 코나 건물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면에 이제 정관 1호에 이제 가까운 그런 건물이기도 하지만 그 측면에 이제 도로가 진간 3로입니다. 진간 3로는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말산 북쪽의 주민들이 주로 이 도로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도로가 이제 그 접하는 그 코나 건물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좀 메트로폴라자 못지않게 이 상가도 그만큼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제 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주요 개봉 과목으로는 메트로 프라자와 유사하게 로컬의 이제 그 주민이나 가족들이 이제 이용이 많은 내과와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그리고 치과가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트로 프라자와 함께 메디칼 건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두 개 상가 모두 다 어떤 그 집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디칼 상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진관 1호 29-21번째 드림스퀘어입니다. 드림스퀘어 이 그 상가는 그 구파발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가 아마 플라자 상가로서는 이 인근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실제로 이런 그 항아리형 상권에서 그 어떤 상가의 규모가 큰 그 상업지역 상가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우선적으로 보면 이게 메디칼 상가, 메디칼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의 어떤 구성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이제 고려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그 지금 그 강아리 상권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위치한 그 상가들의 규모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크게 어떤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가 보면은 층별도 이제 9층 상가입니다. 9층 상가이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 층의 면적이 이 인근 플라자 상가 중에서는 가장 넓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층부에는 식음료나 카페 등이 진입하여 상당히 어느 정도 장사는 잘 됩니다. 그리고 2층에는 그 시중은행인 NH농협은행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3, 4층은 메디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층에서 9층은 학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실제로 학원 비중이 높다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어떤 이용도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상가의 어떤 그 상권, 그 어떤 로컬 상권 같은 경우 이런 그 상가의 어떤 MD 구성들이 잘 이루어진 상가 같은 경우는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칼 진입 과목으로는 내과와 이제 이비인후과, 그리고 안과, 그리고 피부 미용,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소아치과, 그리고 한의원이 개원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몇 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치과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소아치과가 개원하고 있는 지역은 일반 치과도 비교적 영업이 잘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가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 상가 어떤 그 상가에 이제 그만큼 또 부모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아이 그 소아치과의 어떤 그 영업이 잘 될 것 같으면 일반 치과도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것도 실제로 어떤 효과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진관 1호 그 19번째에 있는 휴먼 프라자입니다. 휴먼 프라자는 진관 1, 2호가 만나는 사거리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외부 이동 시 진관 1, 2호가 만나는 사거리의 접근성이 좋은데, 휴먼 프라자는 이곳에 위치한 그 6층 상가입니다. 6층 상가 물론 이제 옆에 그 드림스퀘어나 이런 쪽보다는 그 층수가 낮지만은 실제로 그만큼 노출도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그 학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비교적 그 구성들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 있는 상가가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이제 휴먼 프라자에 이제 그 앞에 사거리가 그 스타벅스가 있고, 그리고 은평성모병원 그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그 좌회전을 하면 통일로가 되는데, 통일로 방향으로 통일로 방향에서 이제 서울로 진행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휴먼 프라자 같은 경우도 이 지역에서는 노출도가 비교적 잘 이제 좋은 그런 상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제 이 상가의 이제 MD 구성을 보면은 상층부는 학원이나 메디칼, 사무실의 분포가 높습니다. 그리고 저층부는 주로 이제 식음료 분포가 높은 그런 어떤 건물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개원 과목으로는 내과와 이제 정형외과, 그리고 성형외과는 실제로 이제 어떤 전문의는 이제 성형외과일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지역의 로컬 같은 경우 피부 미용 이런 쪽에 주로 중점이 됩니다. 다이어트 뭐 이런 쪽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이 성형외과 같은 경우도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원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와 한의원이 개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롯데몰입니다. 롯데몰은 이제 구파발 상권에서 이제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는 그 상가가 롯데몰입니다. 롯데몰인데 구파발 전체 주민들의 직경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게 이제 뭐 어쨌든 뭐 이 내부의 어떤 그 장사가 되고 하는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이제 이 상가가 이제 그 구파발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주변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지금 인근에 있는 지축이나 이런 쪽의 주민들도 아마 이제 그 롯데몰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연신내 쪽의 주민들도 롯데몰의 어떤 접근성이 이제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그 롯데몰에 직격다고 하는 이제 분들은 실제로 어떤 의원을 이용을 할 것 같으면은 그 구파발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어떤 플라자형 상가나 그리고 롯데몰에 있는 그런 의원들을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글쎄 이제 제 생각에는 외부에서 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런 이용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부 이제 감옥은 실제로 이제 구파발 지역의 주민들을 어떤 고려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소아청소년과와 주로 이제 장노년층 환자들이 많은 신경외과가 개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꼭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게, 특히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대형 마트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어떤 변화무쌍합니다. 상권의 변화도 많고, 그리고 어떤 본사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롯데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어떤 집객력들, 그리고 노출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실제로 로컬에서 개원할 때는 상당히 좋은 위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정책이 바뀌면은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참 부담스러운 측면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어떤 본사의 정책이 바뀌었을 때는 결국은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플라이크 은평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롯데몰 바로 옆에 최근에 이제 2026년에 이제 오픈한 그런 건물인데,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롯데몰과 함께 구파발 상권에서 노출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게 이제 복합 오피스 브랜드를 표방하고 섹션 오피스나 그리고 숙박시설, 그리고 상업시설 등 복합형 건물로 현대에서 이제 개발하여 2026년 오픈한 건물입니다. 상업시설은 지하 1층에서 3층까지가 구성되어 있고, 구파발 상권에서 가장 큰 장점은 구파발 주민들이 이용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롯데몰과 함께 가장 접근성도 좋고 가시성이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복합 상업용 건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상업시설이 현재 진입한 업종 브랜드는 새마을금고가 있고, 그리고 현재 영업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메디칼로는 내과와 이제 마취통증의학과가 치과가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가 전면 노출도가 좋고, 그리고 접근성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실제로 메디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축 건물들의 가장 큰 어떤 문제점들이 상가가 당장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상가의 어떤 내부의 어떤 MD 구성들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한 시간들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입지나 이런 장점들보다도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어떤 우리가 상권의 접근성이나 노출도 뭐 가시성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가장 큰 부분들은 결국은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부담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가의 선택에서는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지금 마취통증과나 그리고 내과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마케팅을 전개할지, 그리고 주변에 다른 과목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고려가 된다면은 아마 상가 활성화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가 자체가 노출도나 어떤 가시성들 그리고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상가에서 이제 배울 우리가 이제 메디칼 상가에서 배울 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지금 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988 상권에서 어떤 검토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988 상권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상권이나 상가의 어떤 위험들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관도 이제 988 지역은 인구만 약 5만 명이 넘는 뉴타운 지역 항아리 상권으로 배우 인구의 경쟁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실제로 어떤 소득 수준들이나 그리고 어떤 세대의 안정성들 그리고 인구 규모도 모든 게 다 잘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방향으로 다 향한다는 거. 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일로 방향으로 모두 진입을 하기 때문에 통일로 방향에 이제 진입되어 있는 진관 1, 2로 1로, 2로, 3로의 어떤 상가들 구성들 이런 부분도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아리 상권의 특징이 주거지 주민들이 이제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집중되는 지점에 상권이 형성되는데 이 지역은 앞서 말씀드렸다 이런 진관 1, 2, 3로가 이제 대부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권의 집중성들 이런 거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비 상권의 이제 랜드마크인 이 지역에 이제 롯데몰과 대중교통이 집중되고 구파발역을 여기 바로 어떤 상권의 정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의 어떤 이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한다면 실제로 이런 유형의 어떤 상가들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항아리 상권은 어떤 지점에 상가와 상권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상가가 활성화 이제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 상권을 통해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988 상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